자, 이 주제는 좀 무겁기도 합니다. 일단 중국에서 인신매매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인신매매죄는 중국에서 사형까지 받아요. 실제로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사형까지 받는 범죄자들도 많고요. 이번에 또 중국에 인신매매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중국에 19살 황 씨가 있어요. 황 씨가 남자고 그 다음에 17살 주 씨가 있어요. xiaozhou 여자예요. 요 둘이가 이제 커플인데 어떻게 커플이 됐냐면, 자, 광저우의 한 동네 당구장에서 황은 주를 만납니다. 온통 주 씨는 항상 명품을 걸치고 있었고 또 외모가 화려했어요.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기사가 났죠. 황 씨와 주 씨 커플이에요. 남자는 19살, 여자는 17살. 그리고 이 주 씨의 뭐 이렇게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외모가 되게 화려해요. 옷도 그렇고 액세서리도 그렇고 뭐 얼추 얼굴 봤을 때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몸매도 이렇게 좋아 보이고 필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둘이나 알게 됐고, 일단 그 xiaozhou 소녀의 집안은 복건성 쪽, 후젠성 그쪽의 이제 좀 부호 집안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xiaozhou가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은 미얀마에서 사업해. 그러면서 이제 황 씨는 믿었죠. 둘은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았고 이제 금방 동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계속 이런 요구를 해요. 미얀마로 같이 가서 집안 사업을 좀 도와주자. 너도 같이 가자. 근데 이제 남자는 처음에는 계속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는데 여자애는 계속 같이 가보자. 가면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야. 이러면서 계속 설득을 했죠. 그 다음에 오랜 설득하에 남자는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5년 2월 황 씨는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여자를 따라 방콕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태국과 미얀마의 접경지. 그리고 이제 2월 2일에 국경 근처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남자한테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여기서 또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인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 좀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 하면서 잠깐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자는 사라집니다. 그 순간 등장한 건 총을 든 사내들이 여러 명 딱 나와가지고 국경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여기서 뭐해? 이러면서 남자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애가 끌려간 곳은 여러분들 미얀마의 카이슈엔이라는 곳이에요. 뭐 영어로는 트리움프라고 적어놨는데 거기 심지어 중국 이름이야. 그냥 카이슈엔이야. 미얀마 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황 씨의 시간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 범죄 조직의 사기 단지예요. 미얀마 쪽에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 범죄 단지가 엄청 많은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왕싱이었나? 그 배우가 한 명 또 그쪽에 사기 당해가지고 잡혀갔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랑 태국, 미얀마 이렇게 경찰들이 가서 거기를 소탕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 17살의 여자아이는 그 대가로 10만 유엔을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인신매매로 넘겨버린 거예요. 동거까지 그동안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 동거를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거의 진짜 거의가 아니라 그냥 부부 생활이잖아요. 몸도 섞고 뭐 일상을 보내면서 뭐 갈 때까지 다 하고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봤을 텐데, 정도 생겼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딱 가서 팔아버려. 내가 봤을 때 이 여자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커요. 진짜. 계속 들어봐요. 이 카이슈엔이라는 이 남자애가 끌려간 곳은 당연히 철조망으로 다 이렇게 쌓여져 있고 CCTV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황 씨에게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 남자애한테 주어진 일은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 뭐 거짓 연애, 그 다음에 투자 유도,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방법 알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다 알잖아. 그러면서 피해자들한테서 돈을 사기쳐오는 그런 영업을 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화기를 하는데 스크립트가 있어. 각본이 있어요. 대본대로 사기를 치는 일을 해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 내지 20시간까지 시킵니다. 캄보디아도 그런 범죄 집단, 사기단 이런 데 많잖아요. 요즘 뭐 워낙 핫하니까. 근데 이 황 씨는 성과를 못 내는 거야. 사기 치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걸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과를 못 내니까 구타도 당하면서 정기 고문까지, 그 다음에 뭐 밥도 안 먹이고 막 밥 양은 줄고 체중은 급격하게 빠지고 심지어 구타를 당해가지고 한쪽 귀는 영구 손상을 입게 됩니다.
황 씨는 4개월 동안 그렇게 버텨요. 그러면서 그 아내는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면 팔다리가 부러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4개월을 버텼는데 이제 황 씨 가족들이 얘를 찾기 시작해요. 초반에 이제 2025년 2월에 황 씨랑 그 여자애가 국경에 조우 씨죠. 황 씨랑 조우 씨가 국경에 도착했을 때 그 범죄 집단의 남자들은 황 씨의 여권이랑 휴대폰을 압수를 했죠. 근데 그때 근처에 진짜 이것도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팔려갈 때 그 여자친구도 옆에 있었나 봐. 근데 샤오황이 그 순간 그 여자친구 샤오조우에게 나 잠깐만 폰 좀 쓰게 해달라 이랬나 봐. 그리고 여자친구의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SOS 위챗 메시지를 한 줄 보낸 게 그게 마지막이었대. 근데 이제 나중에 가족들은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이걸 보고 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즉시 신고를 했고, 이후 수소문과 교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 미얀마 쪽에 있는 거기 무슨 네트워크를 알게 돼요. 막 이렇게 막 패닉에 빠진 가족들이 어떻게 얘를 구출해낼 수 있느냐 하면서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현지의 상인회 지인 네트워크까지 막 이렇게 총 출동을 시켜가지고 아는 사람까지 이렇게 다 막 다리에 건너 사람을 건너가지고 결국 미얀마의 조산상회 라인을 연결하게 됩니다. 연결이 닿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게 그러면 몸값 35만 유엔을 보내면 얘를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35만 유엔이 7천만 원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게 돈을 보냈는데 얘가 살아서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 이건데, 정말 다행인 거는 얘가 되돌려져요. 살았습니다. 귀는 영구 손상이 됐고 몸에는 흉터투성이었죠. 근데 이 남자친구 샤오황이 4개월 동안 거기서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하면서 사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팔고 뭐 했냐? 내가 왜 얘를 사이코패스라고 하냐면 2천만 원을 받았잖아. 그 2천만 원으로 태국을 10일 동안 여행을 합니다. 즐긴 거죠. 그러면서 사진 찍고 놀고 SNS 올고 돈을 다 탕진해요. 태국에서 10일 동안 2천만 원이면 진짜 초호화 여행이야. 그러면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 없었다듯이. 하지만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이 터지고 여론이 들끓자 결국 이제 체포가 되죠.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도 돌아왔겠다. 여자애도 잡혔겠다. 물론 저쪽 이제 미얀마 거기까지 범죄 조직까지는 건드릴 수 없겠지만 일단 팔아넘긴 이 여자애는 잡았잖아요. 그죠? 인신매매법 적용해가지고 얘를 이제 심판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오늘 왜 이 인신매매 사건을 가져왔냐면 지금 중국에는 인신매매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따가도 몇 개 얘기해 드릴 건데, 자, 중국의 인신매매법상 이 대상이 여자와 그 다음에 14세 미만의 미성년자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성인 남자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웃긴 게 이 여자애가 남자 성인을 팔아버린 거는 이게 죄가 없어. 이쪽 법이 없는 거야. 오 마이 갓. 그래서 그 여자아이 샤오조우는 불법 구금과 그 다음에 사기죄 등으로만 기소되고 최고 형량이라 해봤자 최고로 따졌을 때 10년을 안 넘는데, 이게 왜 놀랍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역할이 바뀌었어. 남자애가 여자애를 팔았잖아? 그거는 사형까지 가요. 남자애가 여자를 팔면 그거 사형까지 갑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는 굉장히 심한 죄예요. 근데 여자가 성인 남자를 판 거잖아. 근데 그 죄명이 없어. 여자가 남자를 파는 거니 이거는 불법 조항이 없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게 또 중국에서 이게 뒤집어진 거야. 이 사건이 또 뒤집어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특히 중국인 남성들은 뭐냐, 그럼 우리를 갖다 팔면 죄도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법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기로 또 중국의 남녀 갈등, 이게 또 도마 위에 오르게 되죠. 아니, 남자가 여자 갖다 팔면 사형인데 여자가 남자 갖다 팔면 그럼 무죄냐? 그 말이 되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이 워낙 지금 중국에서 유명하니까 심지어 어떤 변호사가 분석을 했어요. 중국의 법을 비교했는데 성인 남자를 인신매매하는 거는 중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훔치는 것보다 죄가 약하대. 오 마이 갓.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차를 한 대 훔치면 최고 10년형까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성인 남자 한 명 팔아봤자 그렇게까지 엄벌에 처하지 않는데, 심지어 그 범법을 할 당시 이 나이, 소녀의 나이가 17세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여자는 또 미성년자야. 그러면 또 그거를 감안해서 형량이 또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여러 변호사들과 관련 인사들은 하는 얘기가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이랑 다르다. 여러분들 맞는 말이야. 옛날에 SNS 없는 시절의 애들은 뭘 몰라. 그냥 학교만 가고 그냥 고만고만 애들 한 동네 친구들이랑만 놀고 어른들한테 어른 세계를 배우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야 이제 사회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데, 요즘 애들은 뭐 SNS도 발달돼 있겠다.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이랑 다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한테는 그 법적 적용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MZ 무섭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그 중국 MZ들 구타 사건, 집단 구타해가지고 중국에서 단체로 들고 일어났잖아. 짱요 기억나죠? 장유씨. 요즘 중국 MZ들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인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 법 적용 나이를 더 낮추고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한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진짜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성인 남자를 갖다 팔면 이 법에 걸리는 게 없어. 남성 인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샤오황이 잡혀간 그 곳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오늘 그냥 바로 이런 곳이구나 바로 머리에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한 해 중국에서는 많은 인신매매 사건이 꽤 있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얼마 전에 중국의 한 남자 배우 왕싱이라는 배우도 가짜 캐스팅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갔다가 미얀마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갇혔냐, KK파크, KK단지, 그 다음에 아폴로 파크라고 또 있어요. 단지가 여러 개야. 그 다 이제 그런 범죄 조직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기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왕싱이라는 이 배우를 구출해낼 수 있었던 거는 이 일이 워낙 커지니까 중국과 태국의 공조 수사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중국인 용의자 10명이 송환되는 장면까지 나왔었고요. 그 굉장히 컸죠, 그죠? 그 일로 인해서 이게 트리거가 됐는데, 그때 당시도 얘기 많았어. 봐봐,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솔직히 중국이 약국은 아니야. 강국이야. 특히 중국이 그 밑에 있는 미얀마나 뭐 태국 이런데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힘 쓰면 바로 써. 그런데 그동안 냅뒀다 이거야. 왜냐? 그런 범죄 단지를 운영한 애들이 대부분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이 중국 애들을 납치해가지고 거기 가서 중국 애들을 시켜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국 애들은 심지어 그런 동남아 나라에서는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다 연결돼 있어. 거기 관료들이랑 뒷돈 엄청 많이 주고. 그리고 그거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관료들이랑만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내부 관료들이랑도 당연히 연결이 돼 있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야, 이것도 이게 일이 커지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야, 니들 하면 바로 이렇게 구해오네. 왜 그때까지 안 건드렸냐고. 중국 쪽도 그쪽이랑 돈 먹고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엄청 나왔었죠. 자, 일단 그 미얀마에 그 사기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 마야와디라는 곳이에요. 마야와디 쪽에 이제 여러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마야와디를 뭐라 할까, 보호해주는 문지기 조직이 있습니다. 카렌 네이셔널 아미라고 해가지고 KNA라고 있어요. 전에는 BGF라고 불렀대. 2024년부터 KNA로 재브랜딩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카렌 보더 가드 포스 BGF, 중심 거점은 슈에꼬꼬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야타이 뉴시티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휘의 핵심은 소치뜨. 역할이 뭐냐, 마야와디와 슈에꼬꼬 일대 토지, 설비, 치안을 장악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계의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단지를 이제 부지, 임대, 경비, 제공, 그 다음에 세금 명목으로 돈도 받고, 그러니까 돈 받고, 그래 니들 여기서 불법 단지 그거 운영해, 니들 돈만 잘 내면 우리가 뒤 봐줄게, 이런 조직이에요. 2025년 5월 미 재무부가 KNA와 소치뜨 및 그의 두 아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사기 단지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일단 여기서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폭이죠. 조폭들이 이제 거기 돈 받으면서 우리가 뒤 봐줄게, 약간 이런 거잖아. 단지 사진이요?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이거 한번 검색하고 가? 중국어로 KK 웬취만 검색해도 바로 나옵니다. 이거 워낙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KK 웬취 검색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중국어로는 мя와디, 한국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마야와디,
KK 벤츠, KK 벤츠가 제일 커요. 심지어 KK 벤츠는 여기 무슨 뭐 아파트 신축 단지처럼 KK 집단 1기, 2기, 3기. 규모 보세요. 여기다가 사람들을 다 가두고 공장식으로 운영되는 사기 집단이에요. 야쿠자나 사마페, 뭐 세력 이런 규모로 따졌을 때는 잽도 안 되지. KK 원구 그때 털었을 때의 사진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터지면서 이제 태국 여행 관련돼 가지고 태국 여행업이 많이 타격을 받았죠. 여러분들 동남아 여행을 간다고 해도 이상한 데로 가지 마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뭐 오지 이런데 오지 탐험 간다고 뭐 대자연 이런 거 찾아가지 마 제발. 대자연 오지 탐험 그런 건 한국에서 해. 한국도 많아. 그리고 웬만하면 진짜 유명한 여행지나 수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리조트라든지 싸잖아. 리조트나 아니면 차라리 게스트하우스 돈이 없다 게스트하우스를 가. 이런 방금 보여드린 핵심 단지가 KK 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아폴로 단지 그 다음에 환야 단지 그 다음에 카이쉔 단지 이거는 아까 그 샤오황이 잡혀갔던데 단지가 여러 개예요. 근데 심지어 이름도 환야랑 카이쉔은 중국 이름이에요. 운영하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야. 이걸 중국이 못 잡을 것 같아요? 놔두는 거야. 그러면서 인민들한테는 그거 그냥 보여주기 싫고 한 개 털어가지고 국민들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지랄 하면서 국민들 한 명도 안 구해와. 이 몇 개 단지는 이미 발표가 된 단지들이고 실제로 아직 숨겨져 있는 그런 단지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K 단지의 현황은 2025년 3월에서 6월 대규모 합동 단속 후에도 수천 명 구출, 수천 명 대기, 심지어 수만 명 가동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가동되고 있다. 거기 심지어 전기를 다 끊었었대. 근데 전기를 끊어도 그 옆으로 다른 데로 넘어가서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터전을 옮겨서 계속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 단지들이 돈 버는 방식은 간단해요. 유인, 그 다음에 감금, 그 다음에 강제 사기치게 만들어. 어떻게 사기를 치냐? 미끼는 이겁니다. SNS, 채용, 연애, 오디션 이런 미끼로 모집, 그 다음에 여권 압수, 그 다음에 채무, 폭력으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 뭐 이제 투자 사기, 연애 사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인, 불법 도박 사기 이런 거 다 결합합니다. 할 수 있는 불법적인 돈 되는 것들은 다 시켜요. 그리고 규모가 약 어느 정도 되냐? 태국 경찰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25년 3월에 보도한 겁니다. 태국이랑 미얀마 접경에만 최대 약 10만 명 정도 추정되고 있답니다. 10만 명. 근데 그거 안 털고 뭐 하냐? 제가 알기로 태국도 군사력이 꽤 세요. 중국이랑 태국 합동해가지고 털잖아? 금방 털어. 안 털잖아. 왜 계속 안 터냐? 왜 계속 걔네들은 돌아가냐? 공생구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일단 무장 세력과 아까 얘기한 거기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한 애들 무장 세력과 그 다음에 사기 단지 그 다음에 현지와 국경의 인프라 정부 조직 정부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돈이 되니까. 물론 이 중국의 한 배우가 납치되는 바람에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한번 털긴 털었지만 전기도 끊고 뭐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다 얘기는 많은데 그 환경에 얘네들은 또 적응을 하면서 계속 사기 행각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 안 준다. 다른 데서 전기 끌어오고 여기까지는 털 수 있다? 그럼 더 깊숙이 길이 없는 그런 더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고 산업의 재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하면서. 그리고 마야와디 쪽의 대표적 지금 사기 단지 중 하나는 요번에 이 남자애가 끌려간데 거기 카이쉔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트리움프라고 부르는 것 같아. 이거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죠? 털려나? 터는지 안 터는지 지켜봅시다. 이렇게 팔려간 이런 샤오황 같은 성인 남성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사기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애도 있었어. 이것도 최근에 터진 거 한 그 사건인데 이것도 미끼는 오디션이었어요. SNS를 막 이렇게 보다가 어떤 SNS를 봤는데 뭐 사진도 화려하고 뭐 잘 살고 막 멋져 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좋아요를 눌렀대. 근데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막 거기 고급 차랑 현금 자랑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갑자기 DM이 왔대. DM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외국어를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봐. 외국어를 할 수 있어가지고 야 여기 사흘만 통역 알바하면 인민폐로 중국 돈으로 5만 위엔을 주겠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5만 위엔이면 뭐냐? 1,000만 원이래.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야. 5일 통역하면 1,000만 원을 주겠대. 그러면서 뭐 긴가민가 싶지만 일단 뭐 좀 이렇게 개인 정보를 달래. 네 정보를 좀 보고 네 정보를 보내주면 항공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항공 티켓까지 보내주면 야 이거 비행기표는 비싼데 이거는 가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천성에서 광시성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게 딱 도착하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가는 뭐 이렇게 국경행 픽업이 대기 중이었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배에 타게 됐는데 그 배가 이제 불법 어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배에 태워지는 순간 경찰들이 그 배를 검거를 했고 그 안에 15명이 구출이 됐대요. 이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 중국 현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은 인신매매 국경 밀출 수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도 많아. 이런 영화도 일단 오라 그래. 취업. 야 해외에 이런 뭐 프로그래머 아니면 뭐 무슨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국내에 어차피 취업 안 되지만 해외에는 지금 이런 일자리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해외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 국내보다 훨씬 높다. 안 그래도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월급이 진짜 쥐꼬리 많아잖아. 심지어 요즘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 내의 월급이 지금 아프리카 전체 통계 낸 것보다도 낮을 정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워낙 이게 진짜 지금 서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최저임금비를 계속 깎는 거야. 1시간에 1,000원 줄게. 근데 옆에서 갑자기 저 900원이라도 할게요. 급한 애들이 더 한다니까. 그래? 그럼 너 900원으로 해. 계속 이제 내부적 경쟁을 하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젊은이들은 대학 갓 졸업한 애들은 여기에 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해외에 가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자 이제 해외로 가잖아요. 수법도 비슷해. 영화에도 나왔어. 많이 나왔어요. 일단 내리면 버스가 이렇게 데리러 와 있어. 버스가 딱 데리러 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실로 이동을 할 건데 사무실로 이동하기 전에 사무실 좀 멀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 좀 놀다가 뭐 밥도 먹고 좀 관광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가자. 그러면서 데려가서 이제 밥도 좋은 거 먹이고 막 분위기 좋게 만들어. 경계심을 다 낮추게. 그러다가 버스가 갑자기 어디로 딱 갔는데 골목으로 딱 도착했는데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패고 막 뭐 두건 씌워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야. 핸드폰 여권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는 이런 안내문까지도 나오고 있대요. 요 4가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이제 이런 사기 안 당할 수 있다. 어떤 게 있냐면 고액 단기 알바. 이거는 99%가 미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알만하지 않나? 그런 꿀 알바가 잘 없어. 말이 안 돼. 그리고 꼭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고 된다면 회사명이랑 사업자, 현지, 주소, 보험을 서류로 요구하라. 근데 그 왕싱이라는 그 중국 배우 있잖아. 그 배우 사기 당한 거 이거 회사명이랑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사기 당한 거야. 그 다음에 2번째 뭐 이 티켓 이런 거 뭐 비행기 티켓 이런 것을 보내줬다. 그것도 위험하대. 그거 준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대. 그럼 누가 어떤 경로로 또 어디서 픽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문서로 다 확인을 하고 정말 그 현지에 그런 게 있는지 그거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또 거기서 각 잡고 꾸미면 이것도 위험하거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갔다. 누가 픽업을 왔어. 근데 갑자기 국경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절대 가면 안 된대. 국경 지역에 갈 일이 없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어떤 회사든 국경 지역에 차려봤자 그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 회사는요, 그 어떤 도시나 어떤 한창 발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회사나 지방 정부에서 돈이 모이려고 하는 그런 도시에다가 회사를 차려야 뭐 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서 회사를 차리지. 왜 국경 도시 막 이상한 골짜기에 가서 회사를 왜 차립니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절대 이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즘은 그게 있잖아요. 그 실시간 위치 공유. 이거를 어디 가든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랑 위치 공유 실시간으로 하면서 돌아다녀라.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나 안 가는 게 맞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신매매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진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인신매매가 아니라 이것도 정말 엽기적인 인신매매 사건인데 자, 중국의 후젠성에서 태어나서 후저우에서 살고 있는 어떤 일용직의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나이도 어려. 1999년생이에요. 2000년생이랑 1살 차이죠. 20대 중반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친구도 인신매매를 저질렀는데 자기가 낳은 애를 한국 돈 900만 원에 팔아버립니다. 2020년 10월에. 근데 그 아이를 판 이유가 뭐 내 아이가 더 좋은 데 가서 잘 살기 바래 이런 게 아니야. 그 아이를 팔고 9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애가 어디서 팔려가는 관심도 없어. 그 900만 원은 뭐 한 데 썼냐? 자기가 좋아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한테 도네이션 쏴주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라고, 하지만 어디 쓸 게 있어서, 이게 아니야. 중국도 개인 방송이 엄청 핫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인터넷 방송 진행자한테 도네이션을 쏴주기 위해서 그 900만 원을 일부는 거기에다가 쏴주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자기 명품 구매하는 데 쓰고. 근데 돈이 떨어질 거 아니야.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2022년 초에 둘째를 낳아가지고 약 700만 원에 또 팔아버립니다. 아, 여러분들, 남편이 아니야. 이건 남편이 낳게 해준, 그러니까 부부가 낳은 애가 아니야. 얘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씨만 받아와가지고 낳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두 번째로 700만 원에 이 애를 팔았잖아요. 그 애를 산 사람이 이 애를 다시 팝니다. 얼마에 팔았다? 2천만 원을 받고 팔아요. 그러면서 2022년 4월에 사기 혐의 수사 중 휴대폰 채팅에서 아동 매매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아동을 구조를 했고 민정부로 인계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두 아이는 정식 입양 대기 중. 선고가 어떻게 났냐면, 후젠성 후저우시의 진안구 법원이 아동 인신매매죄, 사기죄로 징역 5년 2개월 플러스 벌금 600만 원, 구매자 알선자도 각각 징역 9개월 7개월 선고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인신매매죠. 왜냐? 아까 그 성인 남자가 팔려간 거가 아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아동 인신매매입니다. 근데 참 이 법이 웃긴 게, 형법 제240조에 정확히 적혀져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그러니까 여성이랑 아동만 인신매매에 포함된다 이거야. 남자, 성인 남자 갖다 판 거? 그 죄가 없어. 그런 죄명이 없어. 그리고 조사해본 결과 그 여자가 첫째, 둘째 팔고 다 돈을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총 약 1,600만 원 정도. 보니까 다 그냥 자기 사치한 데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한테 도네이션 쏴주고 그걸로 썼대. 중국은 옛날부터도 이런 아동 인신매매는 이게 꽤 있었어요. 지금도 중국의 수많은 아동,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평생 동안 인생이 망가진 채로 전 중국은 또 좀 큽니까? 온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식을 수소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다큐멘터리에도 실제로 많이 나와요. 중국에서 제작해가지고 정말 어릴 때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끝난 거야. 마음 먹어, 이 자식을 꼭 찾기 위해서. 근데 평생 20년 30년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돌아다녀도 아직도 자식을 못 찾은 그런 부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말 그대로 또 수요가 있다라는 거야. 뭐 물론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그 애기를 데려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끔찍하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나마 좀 양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이 자식이 없어서 그냥 자식을 키우고 싶어서, 하지만 뭐 입양이나 뭐 이런저런 절차들이 안 되고 뭐 느려지고 뭐 이러니까 그냥 불법 통로로 애 한 명 구해달라, 돈 줄게, 이런 암시장을 통해서 애를 거래하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크게 이 사건을 비판하면서 이 사건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히는 사건이 한 개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후펑이라는 남자애가 한 명 있습니다. 후펑이라는 남자애가 한 명 있는데 구직 앱에서 여성을 한 명 만났는데, 여성은 라이브 방송 진행자를 모집 중이라면서 그 펑이한테 잘생겼으니까 너 돈 많이 벌 것 같다, 그러면서 방송해볼 생각 없냐 이러면서 여행 경비를 입금을 해주면서 윈난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1일 펑이는 윈난으로 갔고 심지어 뭐 이렇게 호텔까지 예약을 해줬대. 그러면서 이거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뭐 진짜 뭐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로 꼬드겼대. 꼬드기면서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라 그랬대. 왜냐하면 뭐 이런 일을 하는 걸 알면 뭐 또 이제 뭐 부모님이 알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꼬신 거지. 그러면서 그때 뭐 푸월시인가? 그때로 이제 미얀마 접경 지역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래도 이 남자애는 계속 위치 공유를 하고 있었나 봐. 그런데 마지막으로 7월 4일에 위치 공유가 끝나면서 사라집니다. 실종됐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 연락을 하다가 어느 하루 딱 연락을 했는데 미얀마에서 어떤 남성이 받았대. 그래가지고 엄마가 갑자기 이걸 들으니까 이거 혹시 인신매매 당한 거 아니야? 하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펑은 미얀마 내의 사기 조직 밀집 지역으로 납치가 됐고 사기 범죄에 동조하도록 강요받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삭발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풀려 나온 경로가 굉장히 웃겨요. 어느 하루는 그 사기 집단에서 우두머리가 그 펑이를 불렀대. 야, 너 일로 와봐.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얘가 이제 그 대학 가려고 그 시험을 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가 갑자기 이 친구 밝은 미래가 있는 친구네.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이러면서 애를 풀어줬대. 이씨. 풀어주면서 야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한테 잘해. 이러면서 풀어줬대. 이후 미얀마 군인이 펑을 차량에 태워 조직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와주 연합군 UWSA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펑은 한 남성을 만났고 그는 펑에게 음식과 약을 준 뒤 UWSA 사법위원회로 데려가 중국 당국과 연락을 했습니다. 펑은 구조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기뻤다.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라고 싶었다고 합니다. 7월 20일 와주 연합군은 멍아 항구에서 사기 용의자 20명과 구조된 29명을 중국 당국에 인계했고 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중국 SNS에서 조회수가 여러분들 1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의심이 가는 게 봐봐. 중국 경찰에게 중국 당국에게 사기 용의자 20명과 구조된 피해자 29명을 중국 당국에 이렇게 인계를 했다 그랬잖아. 그 중에 포함되게 펑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어떤 그 범죄 조직의 뭐 미친 두목이 야 일로 와봐. 야 너 미래가 밝구나. 너 여기 있을 애가 아니구나. 야 나가 부모님한테 잘해. 대가리에 총 맞았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보여주기식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딱 내보내니까 군인이 인계하고 또 저기 뭐 연합군까지 데려가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 당국에 연락이 바로 되고 그러면서 얘가 중국 당국에 인계가 되는데 그때 사기 용의자 20명이랑 구조된 사람 29명을 이렇게 같이 인계를 했대. 중국 당국에. 저도 이거 굉장히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국은 지금 이런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전쟁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중국의 인민들을 눈 가리개 용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준비된 두 번째 토픽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어땠습니까?